네, 우리 신나는 조합은 사실 2015년도부터 저희 재단이 설립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시니어 사회적 경제 기업 취창업 지원을 해왔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이 펠로우십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신나는 조합에서 발굴했던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초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 경제에서 50플러스 어떤 미래 관점에서 오늘 아마 토론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박향희 상임이사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신한조합이 훨씬 빨리 일을 했다고 자랑을 좀 하려고 했더니 반장님 먼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신한조합은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시니어분들을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 연계해주는 일을 했지만 신한조합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 저희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금융기관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 전문기관이 아닌데 이런 일을 15년부터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2010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영세한 그러한 혹은 저소득층 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였냐면 40, 50대가 되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을 저희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사실상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주기에는 이게 너무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창업하는 1년에 업체들이 많게는 100개까지 갈 때가 있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직접 고용을 한 직원들로 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전문위원 제도라는 걸 실질적으로 저희 신한조합의 규정에도 만들고 시니어 전문위원들을 별도로 그 상근직도 있지만 비상근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활용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사실은 저희 기관의 욕구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청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연륜을 가지고 혹은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하나생명과 생명보험사회보험위원회에 후원을 받아서 그럼 이걸 우리 신나는 조합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이 있는 직원들을 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러한 인력들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잦은 이직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시니어 퇴직하신 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시니어 분들을 사회적 경제 양성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육 훈련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3개월간 인턴을 하게 한 뒤에 3개월 후에 이 기업과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양자가 서로 만족할 때는 취업을 연계하는 이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축이 잘 이루어지려면 쉽게 말하면 그냥 취업은 잘 연계만 소개만 해주면 끝이지만 이 시니어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진입할 때는 사전 4, 5단계 그리고 그것을 매칭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펠로우십이 하는 과정이 똑같을 것 같은데 사전 교육을 하고 인턴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취업을 연계하고 그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이 있어서 그분이 기업의 욕구와 시니어의 욕구를 적절하게 매칭해주는 그게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하게 되는 이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고 중간에서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일 잘해줄 수 있는 분들도 시니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시니어분들을 다 코디네이터로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일자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회적 경제의 일자리가 굉장히 시니어 일자리에 적합하고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거는 좀 통계적으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더니 2017년 고령자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시니어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1, 2위의 순위가 생활에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되고 싶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인 보람을 느끼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 돈을 쓰는 목적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구가 다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좀 아셔야 할 것은 사회적 가치가 훨씬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취업 연계의 가능성이 사실은 저희가 해봤을 때 한 60% 이상의 취업, 지금 통계로는 취업을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런가 봤더니 사회적 경제 기업 분야의 특성일 수 있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있고 그 급여가 지금 최저임금에서 한 최대 300만 원까지의 수준인데 고용자 통계에서 따르면 퇴직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급여가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급여들 이런 것도 좀 근로 환경에 있어서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니어들이 일을 선택할 때에 뭘 중요시하냐 물어봤더니 일의 양과 근로 시간대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는 주 40시간의 근로를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지만 20시간, 30시간, 40시간 이렇게 굉장히 근로의 환경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또 사회적 경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의 시니어의 일자리의 확장성, 적합성이 모두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이거는 재형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시니어가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나 프로보노나 아니면 사회 참여 정도의 활동은 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고 일자리는 경제 영역에서 하고 있고 다 따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하나의 시니어라는 큰 틀에 넣어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 만드는 시니어국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활동의 수준부터 일자리의 수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니어의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식의 문제인데 시니어들을 유인력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니어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큰 앞으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용과 그리고 시간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게 즉 사회적 투자이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될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람 일자리 사업 안에서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지만 모든 걸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펠로우십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일정 정도의 이러한 재상 섹터에 있어서 일의 경험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되는 것은 다음 단계 정책으로 저는 더 확장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훨씬 더 전망이 좋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 플러스 세대 혹은 저처럼 이제 곧 될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될 모든 그런 50 플러스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좀 더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